여러분, B2,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을 말하죠. 진짜 많은 사람들이 벼락거지가 되면서 말입니다. 이자율이 싼 빚을 내서 주식에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 B2에서 요즘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대 매매. 반대 매매라는 건 돈을 빌려서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쉽게 말하면 빌린 돈보다가 더 많이 빠졌어. 그러면 증권사, 돈을 빌려준 증권사에서는 강제로 매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빚을 회수해요. 이걸 반대 매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 매매 규모가 장난 아니게 커지고 있습니다. 장난 아니게. 여러분 이거 보세요. 8월에 반대 매매 규모가 1345억 원입니다. 적은 숫자가 절대 아니죠. 적은 숫자가 절대 아닙니다. 8월까지 1345억 원이라는 사실은 어쩌면 말입니다. 점점 상황이 나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니까 여기에 주린이나 주식 어린이, 주생아, 주식 신생아나 이 초보자 투자들이 들어가서 여기서 버텨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B2S나 결국은 반대 매매 당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 연출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 8월이 진짜 크죠. 8월이. 1월에는 765억 원이었지만 8월에는 1345원까지 폭등했습니다. 폭증했죠. 폭증. 보통 매달 한 여기서 보시다시피 600억에서 700억 정도의 어떤 반대 매매가 일어나는 것은 일상적인데 1345억 원이니까 거의 2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2배가 늘어나니까 이게 이제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올 7월까지 말입니다. 반대 매매 규모만 하더라도 8월까지 8월 23일까지 7천억을 돌파했습니다. 7천억. 작년에 반대 매매가 얼마였나 하면 1조 2천억 원이었거든요. 1조 2천억 원. 이대로 가면 작년의 규모를 훨씬 나게 넘어서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의 등락이 워낙 심하니까 말입니다. 주가의 등락이. 그러면 여러분 이 B2들은 어떻게 돼요? B2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B2한 사람들은 점점 압박으로 다가올 거예요. 압박으로. 게다가 B2가 적은 규모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B2가 지금 역대 최고치예요. 지금도 25조가 됩니다. 25조. 지난 8월 18일 날은 25조 6112억까지 올라갔지만 지금은 25조까지 떨어지긴 했어요. 그러나 그 규모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금리가 인상됐다는 사실이에요. 금리가 0.25% 기준금리가 올랐지만 실질적인 대출금리는 0.5% 가까이 오른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0.5% 가까이 올랐을 때 과연 최종 대출금리가 얼마일 건가? 4%까지 갑니다. 4%까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B2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 빌려서 적어도 10% 이익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10%? 10% 이익은 내야지 내가 은행 이자도 갚고 나는 한 5% 정도 6%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식시장에서요 10%를 고정적으로 벌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전문가예요. 일반적인 사람이 주식시장에서 10% 번다? 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문 투자자들이나 그렇게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0% 못 벌면 계속 빚이 쌓이고 앞으로 반대 매매는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용거래 지금 융자 규모가 25조인데
이 25조가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괜찮지 않다고. 예. 25조에 달하는 신용거래 융자가 괜찮지 않으면 주식시장에는 그만큼 거품이 붕괴된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요. 이제 B2도 전문 영역으로 이미 들어갔다고 봐요. 그만큼 시장 자체가 이게 한꺼번에 쫙 오르는 대세 상승기는 아직 없어요. 오히려 출렁이는 롤러코스터 장세라고 하나요? 출렁출렁대는 그런 시장이라서 일반 투자자들이 돈을 벌기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위험은 점점 커진다. B2의 위험도 커질 뿐만 아니라 영끌의 위험도 저는 커진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이 B2 하시는 분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금리가 이번만 올라가는 게 아닐 거예요. 또 올라갈 겁니다. 적어도 지금 제가 예측하는 것은요. 올해 한 번 더 올리고 내년에 한 번 더 올린다. 뭐 빠르면 내년 1월에도 올릴 수 있다. 저는 이런 예측을 하거든요. 그만큼 물가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크고요. 가계부채에 대한 그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B2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